안녕하세요, 다이아빠입니다. 오늘은 소니 XZ2에 대한 리뷰를 할 예정입니다. 소니 엑스페리아 XZ2는 지난 4월달에 예판됐던 제품입니다. 저는 예판 때 구매했던 제품이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용했던 경험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실제 이 스마트폰은 CPU나 퍼포먼스들은 지금까지 나온 제품 중에서 상당히 좋은 제품입니다. 그리고 게임이나 어플을 돌려보면 상당히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의 광고에는 이 제품은 아마 사운드하고 그 다음에 카메라에 대한 얘기들이 많을 겁니다. 먼저 카메라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카메라는 이 제품에 대한 특징이 카메라가 잘 나온다, 슈퍼 슬로우 모션이 된다 등등에 대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구매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실제 이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은 일반적인 카메라 타사 카메라 기능에 대해서 비해서 결과물이나 이런 점은 부족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갤럭시 노트 8을 제가 사용 중인데, 갤럭시 노트 8이나 갤럭시 시리즈들은 그냥 찍어도 잘 나오는 사진들입니다. 대부분 다. 아이폰 같은 경우에도 그냥 찍어도 잘 나오는 제품들입니다. 또는 아이폰은 이쁘게 나오죠. 그리고 갤럭시는 잘 찍히는 카메라고. 그런데 이 제품은 잘 찍어야 잘 나오는 제품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피사체가 있다면 그 피사체에 대해서 사진을 찍었을 때 이 사진이 피사체에 대한 움직임 또는 흔들림에 대한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흔들림 방지가 안 되고, 두 번째로 어두운 곳에서 상당히 노이즈가 많이 낍니다. 색깔 같은 경우는 색감 조정이 가능한데, 색깔이 좋다고들 많이 하더니 얘기하겠지만 그 부분은 갤럭시 노트나 아이폰 같은 경우에도 최저가된 상황에서는 그만큼의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실제 이 제품이 타사에 비해서 사진이 잘 나온다, 그 얘기를 하기 힘듭니다. 힘든 상황이고, 그리고 보통 우리가 촬영할 때 카메라 앱에서 오류가 많이 나요. 무슨 얘기냐면 사진을 촬영하고 있으면 카메라 앱 자체가 에러가 나버립니다. 그러면 이거를 재부팅해야 돼요. 그게 자주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 카메라 가지고 촬영한다고 나갔을 때 촬영을 제대로 못하고 놓치는 장면들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점을 생각하셔서 카메라에 대한 기대는 버리시는 게 나을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 제품은 타 개발사에서 나온 카메라 어플을 사용을 못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면 우리가 유튜브 촬영이나 동영상 촬영할 때 필름믹스 프로 같은 어플을 사용해서 촬영을 합니다. 전문적인 DSLR 또는 동영상 프로그램, 촬영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이용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원하지 않는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순전히 소니에서 나온 카메라 앱만 가지고 촬영을 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필름믹스 프로 지원이 안 됨으로 해서 어떤 문제가 되냐 하면, 물론 필름믹스 프로뿐만 아니고 일반적인 다른 회사, 그러니까 그 타 개발사에서 나온 편리한 프로그램들을 사용 못하게 됨으로 해서 여기서 부족했던 기능들을 타 카메라 어플 가지고 채워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심각한 문제고, 그 문제 때문에 오로지 소니에서 나온 프로그램만 활용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이 사진을 찍었을 때 보통 요즘에 사진을 하루에 수십 장을 찍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만약에 신생아가 있거나 자식이 애들이 있는 경우에 걔네들 사진을 하루에 수십 장을 찍게 되는데, 이 갤러리 프로그램이 제일 문제입니다. 갤러리 프로그램이 너무 불편하게 되어 있는 게, 보통은 사진을 찍으면 그 일자별로 사진이 정리가 되고, 갤럭시 같은 또는 아이폰 같은 경우에 선택을 했을 때 그 일자별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갤러리가 앨범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앨범이 보시면 여기서 잘 나오지는 않겠다. 예. 갤러리 이 프로그램이 달별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날짜별로 선택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게 제일 가장 큰 문제점이고, 달별로 지정되기 때문에 문제고, 그 다음에
이 갤러리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아이폰에서나 갤럭시에서 이렇게 다중 선택할 때 손으로 대고 밀면 선택이 되잖아요. 이거는 밀면 사진 개수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밀면 늘어나고 이렇게 누르면 가로 썸네일 개수를 조정하게 돼 있어요. 기능이. 그래서 차이점이 생깁니다. 이게 너무 불편하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매달 며칠부터 매달 며칠까지 사진만 다른 데 옮기고 싶다, 이런 경우에 이 어플에서는 일일이 한 장 한 장 선택을 해서 드롭박스나 다른 데 보내줘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갤러리 프로그램이 너무 불편해서 실제 이걸 하고 제가 무조건 PC에다 날짜별로 폴더 정리를 한 이후에 사용하게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갤럭시나 애플에서 사용하는 편리하지 않죠. 당연하다 생각했던 기능이 안 되기 때문에 날짜별로 사진 정리를 매일매일 해서 그거를 가지고 다시 사진을 보게 되니까 너무 불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가장 큰 문제고, 그 다음에 4K 촬영 같은 경우는 4K 촬영이 잘 됩니다. 잘 되는데 일반적인 다른 어플이나 다른 스마트폰에서 촬영했던 4K보다는 어둡습니다. 그럼 노이즈가 좀 있고 흔들림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생각하셔서 구매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슈퍼 슬로우 모션 같은 경우에는 일반 추천할 수 있는 기능인데, 삼성 갤럭시 S9에서 슈퍼 슬로우 모션을 촬영해 보신 분들은 피사체가 밖에서 있다가 안으로 들어왔을 때 카메라에 초점을 못 맞추는 경우가 있죠. 근데 소니 같은 경우에는 이 초점 잡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슈퍼 슬로우 모션은 딱 2초인데 2초 정도 나오는 거에 대한 것은 다른 스마트폰보다 상당히 편리합니다. 그런 점이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다시 그 시대로, 그러니까 그 시간으로 돌아간다면 이 스마트폰을 구매를 안 할 겁니다. 안 하고 그러니까 액션캠이나 그 다음에 다른 카메라에 렌즈 좋은 걸 구매하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돼요. 무슨 얘기냐면 4K 촬영을 위한 카메라를 위해서 만약에 사용한다면 일반적인 전화 기능을 제외하고 이걸 구매할 돈으로 차라리 4K 액션캠을 구매하는 게 훨씬 더 현명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또는 소니 밀러리스 카메라에 렌즈 좋은 걸로 구매하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결론이 납니다. 물론 두 개는 차이가 있는데 이 스마트폰에서 카메라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가 없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음악 문제입니다. 음악 플레이어는 정말 뛰어납니다. 정말 좋고 LG가 더 좋다고는 얘기를 하는데, LG는 제가 V20에서 들어봤는데 물론 좋을 수도 있겠죠. 좋을 수 있는데 그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소니도 좋은 편입니다. 제가 아이폰 X를 사용 중이고 그 다음에 에어팟을 사용 중인데, 소니 음질과 아이폰 음질 차이를 얘기하자면 소니 음질은 정말 들었을 때 좀 더 화려한 느낌을 받고 정말 음질 정말 좋다 이런 느낌을 받는 거고, 아이폰 X 같은 경우에는 음질이 좋습니다. 물론. 근데 아이폰 X는 정말 노멀하다, 있는 그대로를 표현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니의 워크맨 대신 사용한다 해도 그 정도 가치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워크맨 구매하고 게임을 위해서 구매하신다면 추천합니다. 근데 여기에 카메라를 어떤 기대를 가지시는 분들은 기대를 버리시는 게 낫습니다. 물론 혼자 사시는 분은 괜찮았습니다. 가족들하고 같이 사진을 찍고 활동하시는 분들은 이 카메라는 애들한테 무시받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진 찍어달라 했을 때 제대로 못 찍고, 두 번째로 아웃포커싱이 안 되고, 세 번째로는 그 찍는 장면에서 그 포인트, 그러니까 그 시점을 정확하게 캐치 할 수 있느냐, 잘 안 됩니다. 이거 안 되고 포커스가 어떨 때 눈에 잘 맞습니다. 근데 어떨 때는 잘 안 맞습니다. 그런데 삼성 같은 경우에는 샤핑이 뭐 3개 들어가 있다 얘기하지만 어쨌든 애들 가족 사진으로 남겼을 때 정말 좋은 사진이 남는데, 이거는 흔들리거나 또는 놓쳤거나 또는 색깔이 흐리거나
이런 식으로 남죠. 남게 되니까 카메라에 대한 부분은 기대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음악은 전통적으로 소니가 음악에 강한 느낌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WF-1000X를 같이 줬는데 WF-1000X 자체가 끊김이 많아서 사용을 안 했을 뿐이지 음악 자체로는 상당히 좋은 스마트폰입니다. 그리고 게임이나 기타 어플을 활용하는 점에서는 이 CPU나 퍼포먼스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게임이나 또는 뭐 기타 어플을 사용할 때 이 스마트폰을 사용한다. 지금까지 나온 스마트폰 중에서는 가장 상위 CPU를 사용하고 있는 것도 있겠지만 안정적인 게임도 되고,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나 그 다음에 여러 하드웨어 스펙으로는 좋은 스펙을 갖고 있습니다. 배틀그라운드에서 HDR 고퀄리티를 지원합니다. 지원하고 그 끊김이나 프레임이 절대 떨어지지 않는 좋은 폰입니다. 그러니까 게임을 위해서는 상당히 좋은 스마트폰입니다. 카메라를 제외하고는 다 좋습니다. 그게 제 결론입니다. 만약에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에서 전체적으로 어떤 점수를 준다면 10점 만점에 6점 정도 줄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카메라를 다 제껴 버리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더 까먹는 거는 카메라 기능이 안 좋으면 외부 어플이라도 사용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는 점은 더더군다나 이 스마트폰의 점수를 깎아먹은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외 음악이나 게임이나 퍼포먼스는 상당히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특히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 스마트폰에서 게임을 할 때 정말 끊김없이 또는 프레임 저하 없이 정말 잘 되는 스마트폰 중에 하나입니다. LG께 좋다고 하는데 LG보다 더 프레임이 유지가 되고 정말 배틀그라운드 게임 할 때 좌우 스피커가 있기 때문에 스피커가 양쪽에 있습니다. 좌우 스피커가 있기 때문에 좌우 소리를 들으면서 게임할 수 있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숨겨진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스마트폰은 스테레오 녹음이 됩니다. 스테레오 녹음이 되고 또 스테레오 플레이가 됩니다. 삼성 갤럭시 노트 같은 경우는 스테레오 녹음이 되고 모노 플레이가 됩니다. 스피커가 아래쪽밖에 없고요. 그리고 LG 같은 경우는 또 스피커 하나밖에 없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요즘에 나오는 S9 같은 스피커 두 개라고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스피커도 상당히 짱짱하고 소리를 크게 했을 때 소리에 찢어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피커도 좋은 스마트폰이고 음악으로는 상당히 특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들 수 있고 그러니까 카메라 빼고는 다 좋습니다. 카메라만 말아먹은 건데 이거는 예전에 XZ나 XZ1에 비해서는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아이폰이나 갤럭시에 비했을 때는 이 카메라가 그렇게 좋은 카메라는 아닙니다. 그리고 슈퍼 슬로우 모션 하나만 다른 데보다 조금 더 나아진 부분이 있는데 그 외에 오류가 많고 에러가 많고 한번 에러가 나면 다시 재부팅 해야 된다는 문제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서 구매하시면 될 겁니다. 광고를 잘못했습니다. 이 스마트폰. 지금 카메라에 초점을 줄 일이 아니고 음악이나 또는 게임에 초점을 줘야 되는데 지금 카메라를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실망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소니 카메라 어플에 대한 부분은 악평이 많습니다. 많은 이유가 그만큼 다른 회사에 비해서 불편하고 그리고 제대로 된 결과물을 가져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분명히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은 하드웨어임에도 그거를 지원하지 못하는 점, 그런 점에서는 소니가 욕을 들어먹고 있는 거죠. 차라리 음악이나 또는 녹음 이거 ASMR 녹음했을 때 상당히 녹음이 잘 되는 편이거든요.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배터리 효율에 대해서는 정말 배터리 효율 좋은 제품입니다.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아이폰하고 이걸 사용했을 때 둘 다 집에 올 때까지 끝까지 버티는 스마트폰입니다. 삼성 같은 경우는 5, 6시에서 일단 배터리에 문제가 있었는데 이거는 집에 올 때까지 사용해도 배터리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 외에 외부 마이크 장착이 힘들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뭐냐 하면 여기에 3.5인치 포트가 없기 때문에 외부 마이크를 여기 USB 타입C 타입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그 외에는 뭐 다 좋은 제품인데 이거 자체 마이크로도 좋은 제품입니다. 좋은 제품인데 그런 점엔 문제를 가지고 있고요. 그런 점만 생각하셔서 구매를 하시면 될 겁니다. 제 결론은요,
이거 구매하실 바에는 차라리 중국산 괜찮은 스마트폰 구매하시고 남은 돈으로 4K 카메라 구매하십시오. 그게 훨씬 더 낫습니다. 또는 카메라에 관심 없으신 분들은 이걸 구매하시고 게임을 사용하셔도 돼요. 사용하셔도 되고, 카메라에 관심이 없다, 또는 어플을 좋아한다, 그리고 게임을 정말 딴 스마트폰보다 짱짱하게 하고 싶다, 추천합니다. 음악은 더더군다나 추천합니다.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은 스마트폰입니다. 근데 이 가격대에서 이 정도밖에 못한다는 거는 삼성보다 싸지만 추천할 수 있다고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못하겠고, 그냥 가성비가 좋다고 하기에도 힘들고, 그러니까 소니 마니아들은 뭐 소니를 믿고 구매하겠지만 소니에 대한 기대를 저버린 지 오래돼 버렸어요. 이 스마트폰 몇 번을 겪고 난 뒤에.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소니가 중국하고 보다 더 잘 만든다 느낌을 못 받을 정도로 최근에 좀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구매하신다면 저는 각종 혜택 다 누리고 포인트 다 까고 그 다음에 저렴하게 해서 25% 약정 할인 받고 구매하시면,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면 구매하십시오. 아니면 차라리 뭐 다른 제품 구매하시는 게 나을 겁니다. 아마 제 결론입니다. 단 게임하고 음악을 흔들림 없고 그 다음에 좋게 듣고 싶다, 거기에 집중하고 싶다는 분들은 이 그만한 가치가 있는 스마트폰입니다. 워크맨 따로 사고 뭐 이럴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장점은, 만약 소니 밀러리스가 있고 그 다음에 소니 제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NFC 연결이 너무 편합니다. 그러니까 소니 밀러리스 카메라 이걸 가져다 대도 카메라가 사진이 옮겨지고, 그리고 이어폰도 블루투스 이어폰 그 옆에 가져다만 대도 연결됩니다. 그런 소니 제품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스마트폰 쓰시면 정말 편합니다. 아이폰에 애플사에서 연결되는 그런 식의 연결보다 하드웨어 연결이 정말 편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추천합니다. 그 점 참고하셔서 구매하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